연골이 심하게 닳고 관절염이 심한데 나는 전천술보다 반천술 하고 싶어요 라면은 상담하는 의사들이 잠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잠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공관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병원 다니시면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인공관절이 전치환술도 있고 반치환술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환자분들이 그러면 전치환술이랑 반치환술이 뭐가 틀리고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기 특성도 틀리고 장단점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먼저 이제 이 반치환술과 전치환술을 이해하시려면은 먼저 무릎 자체를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 모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무릎 모형입니다. 무릎이라고 하는 게 위쪽에 허벅지뼈, 아래쪽에 종아리뼈가 있죠. 이 마모된 연골을 없애고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바꿔주는 수술을 하는 게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공관절 수술은 전치환술을 의미해요. 그러면 전치환술, 전체 치환술이라는 게 어떤 경우냐? 이렇게 수술하는 게 전치환술입니다. 무릎이라는 관절 구조가 크게 보면은 안쪽과 바깥쪽 두 개로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과 바깥쪽을 모두 인공관절로 바꿔준다라는 개념에서 전치환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뼈를 제거를 하고 안쪽, 바깥쪽 두 부분을 전부 다 인공관절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게 전치환술이에요. 근데 이제 의사들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을 보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내부, 이 안쪽으로 연골이 닳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 95% 정도가 애측만 닳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가끔씩 보시면 이제 이렇게 다리가 많이 휘어서 뒤뚱뒤뚱 오리 걸음 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이 무릎 안쪽만 연골이 닳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안쪽만 연골이 닳으면은 바깥쪽이 괜찮으니 안쪽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 문제가 되는 부분만 교체하는 게 바로 반치환술입니다. 이렇게 돼요. 전치환술은 안쪽, 바깥쪽을 모두 다 바꿨다고 해서 전치환술. 반치환술은 보시다시피 안쪽만 바꿔주기 때문에 반치환술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쪽만 바꾸면 수술이 작을 것 같고 굉장히 편할 것 같고 부담도 적을 것 같고 나는 반치환술 하면 안 될까요? 전치환술과 반치환술이 기본 개념은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 서로 고민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반치환술을 해서 무릎 관절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몇 개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전방 십자인대가 기능이 정상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러면 관절염이 진행되면 십자인대가 다 문제가 되나요?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제대로 기능을 못하거나 심지어는 없어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심하게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십자인대가 기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반치환술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다리가 휘죠. 항상 휩니다. 근데 이 반치환술은 어느 각도 이상으로 다리가 휘어지면 이 교정을 못해요. 연골이 심하게 마모된 경우도 해결을 못해요. 이런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반치환술보다는 전치환술을 훨씬 더 많이 진행을 합니다. 연골이 심하게 닳고 관절염이 심한데 나는 전치환술보다 반치환술 하고 싶어요 라면은 상담하는 의사들이 잠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잠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진료실에서 단순히 엑스레이만 찍고 반치환술이 가능합니다. 반치환술이 불가능형으로 답을 드리기는 힘들고 대개는 MRI가 필요로 해요. 연골이 마모된 형태, 위치, 그 다음에 전방 십자인대 기능 여부를 체크를 해보려면은 그냥 MRI라는 검사가 필요하게 되죠. 곧바로 답을 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반치환술과 전치환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이후에 기본적으로 반치환술이 훨씬 부드럽게 잘 움직여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십자인대가 정상 기능을 하고 무릎 바깥쪽에 정상적인 연골판, 인대 전부 다 살아있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 훨씬 편해요, 환자분들이 느끼기. 그래서 심지어는 쪼그렸는 데까지 다 구부러지거든요. 그럼 전치환술은 어떨까요? 전치환술은 모두 다를 바꾸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구부러지고 펴지는 각도가 제한이 생겨요. 쪼그려 앉지를 못합니다. 대개 구부러지는 각도가 한 110도에서 120도 정도가 한계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능하면은 반치환술하는 환자들한테 훨씬 편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실제로 반치환술이 전치환술보다 수술이 좀 어렵거든요. 고난이도 조이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는 오래 쓴다는 개념, 안정성과 오래 쓴다는 개념을 볼 때는 전치환술이 훨씬 더 이득이 있어요. 수명의 개념을 놓고 보면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오래 쓸 수 있다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좀 젊거나 하신 분들은 오래 쓴다는 개념을 바라볼 때는 오히려 전치환술이 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치환술과 전치환술은
이렇게 골라 잡는 개념이 아니고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수술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추한술은 하고 전추한술을 좀 구분을 좀 해보면은 약간 사족인데, 이 반추한술은 유럽에서 훨씬 더 많이 하는 추세예요. 유럽과 미국으로 크게 나누게 되는데, 유럽에서는 좀 더 반추한술을 미국보다 좀 더 많이 하는 추세고요. 미국은 반추한술을 글쎄요, 하신 분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좀 따져보면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의료 소송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술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소송을 붙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치환술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